Жизнь переходит на мирные рельсы. Тебе рад. Воевали вместе. Дылду комиссовали после контузии. А я осталась и на Берлин. 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러시아 영화죠. 빈폴입니다. 빈폴당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빈폴당이라고 이름 붙인 게 이 주인공인 이하의 별명이 빈폴이고 사람들이 다 키다리라고 부르는데 네. 키가 삐쭉 크다는 빈폴이 의미에서 그렇죠. 네, 네. 빈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러시아 말로 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빈폴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길쭉하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 꺽다리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럴 때 빈폴이란 말을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별명으로 붙인다고 Жизнь 하고요. переходит 또 하나는 빈폴이란 말을 나 사람에게 미련의 붙일 릴스. 때 서툰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붙인대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 서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이게 극 중에 이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서툰 건 뭐에 대해 서투냐? 자기 일이 서툰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 돌아와서 이 세상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뭔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서툰 거죠.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다른 영화처럼 보입니다. Где Пашка? 그 이하라는 여성이 있고 또 한 명의 또 다른 주인공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마샤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두 사람은 사실은 전우였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뇌진탕을 겪어서 먼저 제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샤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강렬하게 두 여성 그 참전 용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스베틀라나 알락시에비치가 만들었던 그 넌픽션 유명한 저작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네. 근데 그 책을 보면 실제로 이 이야기가 무슨 픽션화돼서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원래 짤막한 넌픽션이기도 이야기죠. 하고 거기서 보면 이 대공포대, 그러니까 포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 포병의 특성상 이 포대에 계속 앉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골반뼈가 뒤틀어지는 바람에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장애를 앓게 된 그런 여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책 자체가 200여 명의 여성들에 그렇죠. 대한 수많은 이야기인데 편린들이니까. 그 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을 뽑았다는 건 이 두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증세 같은 것들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원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거기서 어떤 하나의 모티브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써서 만든 작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면 이 이하의 증세부터 보여주는데 마비 증세 같은 게 있죠. 뇌진탕 후유증 같은 걸로. 그래서 한순간 갑자기 몸이 굳어버리고 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또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순간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해서 이제 빨래 같은 것을 이제 병원 안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증세가 오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얘기인 즉슨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래왔다는 뜻일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조차도 그것이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하라는 여성은 아까 그 빈폴이라는 것으로서 상징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마비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적응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마샤라는 여성은 뭐로 상징이 되냐면 피를 흘리는 것으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영화에서 계속 피를 흘리게 되는데 한 명은 녹이 쓴 사람이고 한 명은 피를 흘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서로 다른 어떤 PTSD에 세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돌아와서 그런 퇴역 군인의 이야기를 더군다나 두 사람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여성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구도를 갖고 있죠. 어쩌면 전쟁은 여자 얼굴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대부분 남성들이었고 영토 확장이나 누군가의 탐욕스러움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자에게 갔고 전쟁터는 그대로 여자의 몸이 된 것 같아요. 여자의 몸이 전쟁터가 된 것이어서 전쟁터는 복구라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 마샤와 이하의 몸은 복구조차 힘들어진 전쟁터가 되어버린 두 여자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갖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임신을 둘러싼 많은 상황들이 그런 어떤 은유처럼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남성 캐릭터가 중요하게 한 3명 정도 더 나와요. 주인공이라고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바노비치가 있고 사샤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셋 다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구화되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증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죽음을 택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라고 한다면 아까 중경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킨 것들은 남자들이고 그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이런 폐허를 만들어냈는데 정작 거기서 해결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후반부에 있게 되는 장면과 중반부에 있게 되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면 전쟁을 지금 현재 레닌그라드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그 전쟁에도 양 당사자는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소련이잖아요. 근데 둘 측을 대표하는 사람이 각각 한 명씩 극 중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그 상황에서 어떤 무기력한 그러면서도 파탄에 이른 대응 같은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서 자세히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스포일러 때문에 두 여성 주인공은 처음엔 남자를 염두에 둔 어떤 해결법을 생각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모든 초이스를 다 제거해버리고 둘만 남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기약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명확한 그런 주제의식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밑에 깔려져 있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쟁 부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그런 요소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그 극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샤의 어떤 행동들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마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바노비치한테 요구한 것 자체가 그 일을 역으로 적용시킨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왜 하필이면 그 상대방으로 이바노비치를 마샤가 택했을까라는 건데 항상 그녀는 전쟁에서도 대장을 택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밑에 보급품을 담당하는 그렇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계를 택하거든요.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거기에 전쟁 후에 돌아왔을 때 상황에 딱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병원장이었던 이바노비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이야기가 전쟁에서 우리는 영화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현실에서 반영이 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상상할 수 있겠죠. Я хотела с начальником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Точно голодной не останешься. И не убьют. Там женщине без защиты не выжить. 근데 영화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샤라는 친구는 굉장히 착한 친구잖아요. 네. 그리고 마샤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결여를 채워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 경험이 아마 없는 것 같고 참전은 안 한 것 같고 왜냐하면 부잣집이니까 네.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 전쟁 중에 그 이 레닌그라드 전투는 기본적으로 이게 포위 전쟁이잖아요. 보급품을 다 끊어버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끔찍하게도 인육을 먹는 일까지 있었던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귀리죽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갈등이 처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찾아보니까 귀리죽이라는 것은 이 레닌그라드 전투가 있기 전까지 러시아 사람들은 귀리죽을 안 먹었대요. 네. 왜냐하면 사람한테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축들한테 사료로, 먹이는 거였죠. 거였는데 이게 너무 극악무도한 기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귀죽을 동물이 먹는 걸 사람이 먹게 된 거죠. 요즘 많이 먹거든요. 아. 친환경 재배한 오트밀 숲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런 식으로 음식의 역사가 바뀐 것들이 너무 네. 많죠. 네.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 귀리죽을 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여성한테는 귀리죽이면 황송한 음식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인 남자는 이건 원래 말이 먹고 이런 음식이니까 안 먹는 거죠. 그런 어떤 이야기들까지. 귀리의 반대편에 있는 게 과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샤는 사샤한테 계속 뭔가를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죠. 네가 날 사랑한다면 이걸 가져오지 말고 과일을 가지고 과일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귀리라는 건 가축한테 먹이는 음식이지만 신선한 과일이라는 건 그때 굉장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을 보여주려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리와 과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 안에서 처음 만날 때도 그렇고 이제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누가 누구에 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미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어떤 동력원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색깔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중간에서 보면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하는 녹색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색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녹색이 절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녹색은 하나는 생명의 색깔이잖아요. 자연을 생각하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녹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녹이라는 것은 마비가 되어서 굳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하는 마비 증세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의 색깔을 생명의 색깔이자 마비되는 색깔로 가져온 것이고 또 한 명은 이제 마샤일 텐데 마샤는 계속 피를 흘리는 것으로 상처를 가진 사람을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붉은색 아니면 주황색 이런 계열로 묘사가 됩니다. 네. 초반에 보면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전반부는 집요할 정도로 이하는 초록색과 관련돼서 묘사를 하고 마샤는 빨간색이랑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어떤 그 귀죽 시퀀스가 나올 때부터는 두 사람 옷이 서로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영화가 끝날 때가 되면 정반대로 옷이 반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하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게 되고 그다음 마샤가 녹색 옷을 입게 되는데 이런
옷 상징들, 색깔들 상징들은 사실은 영화에서 일종의 어떤 시각적으로 강렬한 어떤 그런 리듬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미를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설명적이지 않은 영화에 어떤 강력한 이야기의 틀을 이렇게 내재시켜 놓는 거죠. 캐릭터라이징인 네. 거죠. 깔아주셨으니까 자,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도 안 중요한 안 영화에 관한 중요해요. 얘기였고요. 진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세하게 후반부의 어떤 이야기 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네네. 전 이 영화를 보고 떠올랐던 영화가 바로 가장 따뜻한 색 블루였습니다. 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영화에 부제를 붙인다면 뭘까? 네. 가장 차가운 색 그린. 어, 저는 그런 점을 붙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붉은색 옷을 계속 입고 있던 마샤가 녹색 드레스를 선물 받아가지고 녹색 드레스를 입고 한 바퀴 도는 장면이 그 있습니다.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 장면에서 마샤의 욕망은 뭐냐면 이렇게 생명력 가득한 녹색의 드레스를 가지고 싶다, 입고 싶다. 하지만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촉만 느껴보고 돌아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옷을 한번 하루를 빌려 입고 갔는데 하필이면 또 코피 거기 흐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마샤의 이야기를 어쩌면 그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차가운 색이 바로 그린이 아닐까. 전 이렇게 아까 그 흔적 없는 삶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피폐하고 잔혹한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동물인 것 같아요. 동물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네. 초반에 한 아이가 동물 흉내 내는 장면이 따뜻하기도 병원에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개 흉내를 내고 싶은데 못 내니까 대신 개가 되어서 개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막 개 멍멍멍멍한 소리를 내는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마음을 다해서 개소리를 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개소리.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개소리. 네네.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개소리가 그 장면에 나오는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임무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서 동물의 울음소리를 내거나 제스처를 보여서 동물을 아이한테 맞추도록 하는 그런 퀴즈를 내는 그런 장면인데 아이는 다 틀립니다. 개, 뭐 늑대, 뭐 다 틀리는데 유달리 새는 맞추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레닌그라드 전투 때 다 죽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다 잡아먹었거든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새는 잡아먹기가 어렵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아이는 동물이라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새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새를 상대방이 제스처를 보여주면 새인지는 알아내지만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자기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이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이하의 마비를 사운드적으로 새소리처럼 묘사하고 있거든요. 배우가 이렇게 끼끼거리면서 새 비슷한 소리를 내게 되는데 마비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아이는 시각적으로는 새를 많이 보았고 청각적으로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이하의 그 마비 증세할 때 그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 새는 이하하고도 표상이 네. 이렇게 얹혀지는 거죠. 네.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말을 했지만 네. 사실 영화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을 못했기 때문에 참혹하죠. 참혹한 풍경들이 참 많아가지고 보고 네. 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봐야 할 이유가 충분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회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도 우리를 굉장히 강렬하게 사로잡는 그런 어떤 미학적인 원칙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네.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두 편의 전쟁 후에 그 후유증을 아주 진지하게 다룬 작품 중에서 네. 두 편 다 좋았고요. 뭐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저한테 좀 더 다가왔던 영화는 흔적 없는 삶이었고 저 감독의 영화를 참 좋아하는구나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장면은 딱 나왔는데 녹색이 황홀했던 네. 빈폴에서의 한 장면인데요. 네. 처음에는 이하가 녹색을 주도하고 있지만 후반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샤가 녹색 원피스를 입고 도는 장면은 말씀하신 회화적인 느낌도 강렬하지만 그렇죠.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어떤 마음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마샤의 그 절절함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그 장면이 이상하게 가슴을 많이 때리더라고요. 배우가 또 그 장면에서 연기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선택인데요. 두 편 중에 더 좋은 것은 둘 다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흔적 없는 삶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면은 저도 빈폴에서 고르고 싶은데 그냥 후반부에 등장하는 대화 장면. 남자의 집에 가서 만약에 잘 이루어졌으면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저녁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은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각본도 훌륭하고 연출도 훌륭한 장면이에요. 고를 때 그런 장면에서 보통 그 시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한 성격 자체를 악역으로 설정할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나쁜 사람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각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리얼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한 54,642번 봤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타일의 연출로 아주 깊게 표현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Ты хорошая девочка, и мне тебя жалко. Правда, жалко. Поэтому я пытаюсь спасти тебя от него. Он ведь ничего, кроме этого, не видел. Вы, конечно, обе хороши. Ну, познакомились, и ладно. Что дальше будет, поглядим.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를 다룬 두 편의 작품 네. 흔적 없는 삶 그리고 빈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다 좋은 영화니까 네. 네. 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쏘지 않아요. 네.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쏘지 않아요. 글쎄 말이에요. 좋은 참 좋은 영화들입니다. 영화들입니다.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